안녕하세요. 세계경제브리핑의 윤석천입니다. 인터넷에서 저렴한 중고차 매물을 보고 인터넷에 올라온 저렴한 중고차 매물을 보고 매장을 직접 찾았다가 중고차가 필요하신 분들 인터넷에 올라온 미끼 매물에 많이 속으셨죠? 미끼 매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딜러분의 중고차 종사원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안전하게 사도록 도와주실 딜러분을 낙곱살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중고차 시장 엠파크 소속의 갤러리아2 박승민 과장님. 차량 매입 판매 모두 하시고요. 중고차 전산 오픈 시스템을 통해서 좋은 차량, 좋은 가격에 최대한 맞춰주신다고 하니까요. 중고차가 필요하신 낙곱살 애청자분들 꼭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010-4464-8464 010-4464-8464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손길 오빠, 요즘 몸매가 왜 이래요? 어우, 진짜 나이 먹은 거 티네요. 아니 무슨, 나 아직 젊다고. 이 배는! 사실 고민이긴 해. 근데 배가 나와서 그런가 요즘 허리도 아프고. 아직도 바디로직 몰라요? 저 오다리 때문에 바디로직 입었는데 다리가 싹 붙잖아. 골반 좌우 상하 균형을 딱 맞춰줘서 통증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처럼 몸짱 될 수 있다고요. 진짜로? 와, 그런 걸 혼자만 알고 있었어? 정말 밉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 바디로직! 우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왜 92% 사람들은 새해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까요? 도대체 끝까지 해내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보는 만성 시작 환자에게 필요한 궁극의 한 수를 소개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라이프 코치이자 400만이 열광한 최고의 작가 존 에이커프가 전하는 따라가기만 해도 달성하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끝내기 로드맵. 만성 시작 환자도 마침내 꾸준한 성취자가 되는 끝내기 기술을 지금 바로 마스터해보세요. 2018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책. 힘 빼고 가볍게 해내는 끝내기의 기술, 다산북스의 피니쉬. 아우, 오늘 날씨 정말 춥더군요. 뭐 따끈한 그 어묵 국물도 생각나지만 그보단 빨리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3%의 성장. 그것은 가능할까? 아니면은 지금 미국의 3% 이상 성장은 굉장히 불길한 전조일까? 라는 내용의 얘기입니다. 정부 정책은 대부분 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의도했던 바를 대부분 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가령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마침내 시장의 거품을 좀 꺼트리죠. 하나 간혹 의도된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낳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규제책이 시장을 잠재우기보다는 과열을 불러오는 것이 좋은 예죠. 물론 그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나 영향은 일시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은 대부분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장기적으로도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미국의 감세 정책도 그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감세 정책을 펴는 의도는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죠. 한데 외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단 감사로 인한 기업의 추가 수익이 고용을 늘리거나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쓰인다는 보장이 없죠. 외려 자사주 매입이나 대주주 배당 확대에 쓰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현상을 갖다가 더 가속화시킬 여지가 굉장히 크죠.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감세 정책은 미국의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꾸준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죠.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이고
가깝게 낮고 성장률은 매우 견고한 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기 회복세는 그 기간만으로 보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긴 팽창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단지 1960년대와 1990년대의 팽창 국면만이 지금의 어떤 팽창 국면보다 길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팽창 국면이 이 중 가장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쨌든 팽창 국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불길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과 비교하면 미국 경제는 이미 침체를 겪었거나 침체에 들어서야 할 시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팽창 국면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란 추론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것보다 더한 불길한 전조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3분기에 마침내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섰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종의 플러스 갭이라고 하죠.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선 걸 갖다가 플러스 갭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국 성장률은 연일로 3.3% 성장을 했습니다. 이로써 2017년 마침내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10년 만의 일이죠. 금융위기 이후.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GDP 갭이라고 부릅니다.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가 생산의 3요소, 즉 노동, 토지, 자본을 모두 사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합니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는 것은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생산 요소가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돈다는 얘기는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용 생산 요소를 전부 투입해 소모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부채가 미래의 소득을 끌어와 쓰는 것이듯 플러스 갭, 다시 말해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선 상황은 미래의 생산 요소를 현재 시점에서 미리 당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플러스 갭이 지속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 1970년대부터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추적해보면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었을 때마다 침체는 곧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곧이란 단어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단어죠.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플러스 갭의 크기가 클수록 또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침체의 강도는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죠. 실질 성장률이 강할수록 또 오랜 기간 지속될수록 한 국가가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을 미래 것까지 끌어다 썼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률이 4%에 달할 수 있을 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분기 정도 4% 성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판타지입니다. 선진화된 경제에서 성장률이 매 3% 이상 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선진화된 경제는 성숙 과정에서 생산 요소 거의 대부분을 이미 소진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은 아직 생산 요소가 풍부하죠.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높습니다. 또 그에 따라 실질 성장률도 높게 나타나죠. 하지만 미국은 이미 선진화된 경제입니다. 이미 천문학적으로 커진 경제에서 3% 이상 어떤 성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산출물을 갖다가 더 산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지속이 불가능하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플러스 갭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생산을 위한 투입물, 즉 노동자라든지 생산성 등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국 붐은 언젠간 터지기 마련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죠. 한데 미국의 경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준의 긴축 모드죠. 연준은 단기 금리를 올리고 있고 올해부터는 보유자산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긴축은 성장의 적이란 사실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ABC죠. 이런 상황에서 3% 이상의 성장을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선동에 가까운 선전에 불과합니다. 감세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미국 정부는 매년 수천억 달러를 적자 보전을 위해 빌려야 합니다. 이는 금리 시장의 악재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더해 국채발 시중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이는 미국 경기를 이끌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소비자 지출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이는 GDP 성장에 분명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더딘 성장과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감세를 축으로 성장을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죠. 하나, 이런 미국 정부의 정책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능력에 비해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국가 운영에도 미덕이죠. 현재의 미국 경제 팽창은 충분히 강하고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최고 속도에 다다른 자동차에 엑셀을 더 밟는다고 그 속도가 더 빨라지진 않습니다. 외려 연료만 축내고 자동차 수명만 단축시킬 뿐이죠. 똑같습니다. 미국의 현재 성장은 충분히 빠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감세란 어떤 엑셀을 밟는다고 해가지고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갖다가 한두 분기 실질 성장률이 웃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얘기는 미국의 미래의 어떤 잠재 성장력 혹은 미래의 성장 자원을 갖다가 현재 끌어와 쓴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경우 3% 이상의 성장을 바라는 건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연일 계속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콜록거리는 감기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군요. 추운 겨울이지만 가능하면 따뜻한, 그 다음에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계경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